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등기는요, 부동산 등기법 제3조 소유권, 또 뭐가 있죠? 가등기 할 수 있는 건 소유권 빼고 또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권리질권, 유치권 안 되죠? 유치권 등기하지 않아요.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또 채권 빼고 뭐가 있죠? 임차권이에요. 여기는 다 가등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당권에 가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아시겠죠? 그래서 가등기를 할 수 있고, 여기 봐봐.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이죠. 뭐는 없죠? 뭐는 없어요? 다른 건 설정, 이전, 변경, 보존인데, 소멸인데, 우리가 가압류 같이 있죠. 가압류. 보존 처분 있죠? 가등기로 보존 처분에 관한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로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등기는 청구권이요. 뭐요? 시기부나,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요. 정지 조건부일 때 하는 것이에요. 그 밖에 어디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장래예요? 장래.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봐. 그럼 여기 가등기 있죠? 가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등기를 해야? 번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죠? 정지 조건은요?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건이 뭐가 돼야? 성취돼야 효력이 있죠. 시기는요? 시기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기한이 뭐를 해야? 도래해야 효력이 있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은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뭐를 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가등기는요, 정지 조건이거나 시기부이거나 채권적 청구권일 때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구조가 지금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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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 구조가 다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적인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가등기는요, 장래죠, 장래. 그래서 여러분요, 보존 등기요.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최초에 하는 등기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논리적으로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56번. 96번. 가등기를 하려면 보존할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가등기를 하려면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해야 돼. 그런데요, 소유권 무슨 등기? 방금 얘기했죠. 무슨 등기? 보존 등기에 가등기 할 수 없어요. 여기 매수인이란 말이 뭐죠? 매수인. 여기 채권적 청구라는 것은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알죠? 매수인이죠. 이것은 가등기 할 수 있는데 보존 등기는 가등기를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요, 무슨 청구권이요? 물권적이요. 물권적. 우리 시험에 물권적이 나왔어.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97번.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를 상대로 번등기를 청구하죠? 누구한테 번등기해달라고 해야 돼? 가등기는 누구한테 번등기해달라고 해야 돼? 응? 자, 봐. 여기요. 여기를 보시면 1번 이렇게 갑이죠? 여기 2번요. 을이요. 가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가 갑한테 해야 돼요? 3번 병한테 번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걸 뭐냐? 가등기 권리자란 말이에요. 이게 가등기권자는. 그러면요, 이 갑을 뭐란다? 이 갑을 양도인 가등기 의무자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가등기일 경우 번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번등기는 누구한테 번등기를 청구한다? 갑은 누구자? 양도인 또는 가등기 의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 또는 양도인이죠. 가등기 의무자에게 뭐죠? 번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번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행사한다? 양도인 또는 가등기 의무자. 알겠죠? 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번등기를 하죠. 등기 공모는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번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권, 말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등기는 우리가 소유권만 가등기 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권도 다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98번은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등기를 넘겨받았죠. 소유권 있는 등기. 여기서 뭐가 나온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요? 혼동에 걸리지 않는 거 지금부터 세 가지. 혼동은 뭐다? 혼동에 걸리지 않는 거 뭐가 있어? 점유권이 있죠. 또 광어권이 있죠. 또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청권이죠. 본등기 청권. 이것은 혼동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요, 여기 1번 이렇게 갑이 있고요, 2번요 을이요. 을이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가등기. 이 을이 본등기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증여를 받아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을이 그러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에도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말이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별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격려받았다 하더라도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9번은요, 가등기가 있더라도 가등기 의무자인 소유권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아요? 이러면 이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을이 지금 가등기가 있잖아요. 가등기가 있으면 3번 병한테, 갑은 병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이렇게. 잃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은요, 100번은요,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인 등기가 있죠? 가등기 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청구할 권리가? 이런 봐.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금 지문이 5개잖아요. 5개 중에서 4개 몰라도 돼. 하나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날은요, 운이 따르는 날이에요. 알겠죠? 그날이 언제 와야 돼요? 10월 31일이요. 아시겠죠? 몰라도 하나만 정확히 알면 맞죠. 이게 오지선당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1번, 2번 지문이 모른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것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없애는 거예요. 나머지 3개를 읽어보면 그 중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전혀 모르는 지문이 떴다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 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알겠죠? 나머지 것을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가등기잖아요. 가등기는 그야말로 예비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실제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등기의 기해,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 무효인 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는 그렇죠? 가등기를 가지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가등기 권리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등기에 기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야 되는데 가등기 권리자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가등기를 가지고 이 말이잖아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이건 봐봐요. 아까 내가 말했죠. 보존 처분할 수 있다 해서 없다 해서 가등기로 안 된다고. 보존 처분, 가압류나 가처분 안 된다고. 가등기에 기해서. 그래서 우리 아까 문제에서 보면 뭐가 나왔다? 여기 보존 처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처분 제한 없죠? 처분 제한의 등기? 그건 없다고.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든가 가압류는 처분 제한의 등기잖아요. 그게 가등기에는 없다고요. 그건 왜 그러느냐? 가등기 자체를 가지고 가압류나 가등기에 기해서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처분할 수 있죠. 무슨 말이다? 이 가등기 1번 이렇게 갑이 되어 있죠? 2번요? 2번 가등기가 있죠? 이 가등기 이거 처분하지 말고 놔둬라 이 말이죠. 너 이거 가처분 이거 말소하지 마, 이렇게 누구한테 넘기지 마.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가등기의 기한, 그 말은 가등기를 가지고 이 말이잖아요. 가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의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맞춰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봐봐. 여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 해줬죠? 가등기만으로. 여기 3번 병, 우리가 가등기가 있어도 갑이 병한테 등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은 가등기가 있어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행불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행불능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죠. 봐. 뭐냐면 여기요, 이 99번하고 여기요 102번하고 같이 비교해야죠. 99번은 뭐예요? 갑이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병한테 처분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고, 102번은 뭐죠? 가등기가 있는데, 그럼 내가 갑한테 병이 매수했는데 가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 불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장난이니까요, 별것도 아니니까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103번은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뭐가 됐다? 말소가 됐다. 말소. 알겠죠? 그러면 그 말소된 가등기, 회복등기, 가등기, 회복등기 의무자가 누구다? 회복등기 의무자가 누구다? 말소, 당시,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알겠죠? 말소당 소유자. 그럼 여기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해서 제3취득자 앞으로 등기가 된 후 가등기가 말소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죠. 1번 이렇게 갑이 있고 2번요 을이 가등기가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가등기가 말소됐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말소됐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말소됐다? 3번 누구한테 가고? 병으로 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말소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제3취득자 앞으로 등기된 후 말소단 말은, 결국 이 가등기가 말소가 될 당시에 소유자는 누구다?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 그러니까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제3취득자. 누구한테? 병. 알겠죠? 말소 회복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가 뭐 할 당시?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누구다? 제3취득자 병이다. 제3취득자 병이다 이런 말이죠. 언제요?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다. 아시겠죠? 104번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여기 지금 잘 봐. 말소가 된 후에 제3자 앞으로 등기가 갔다 이 말이지. 그럼 이게 뭐 여기 봐봐. 먼저 1번으로 말소되고 이 말이죠. 2번으로 병한테 등기가 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지금 이 말은 알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말소 회복을 한다? 갑에게 말소 회복을 하고 병은 뭐 할 의무가 있다? 승낙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제3자는 뭐가 있다?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말이 달라지죠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것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봐봐.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말소 회복 등기를 언제 한다? 여기 1번 갑에서, 2번요 가등기가 돼 있고, 3번요 병으로 된 이 상태에서 불법 말소됐다 이 말이죠. 여기는 뭐예요? 1번 갑에서, 자 2번요 을 앞으로 돼 있고, 여기서 가등기가 돼 있고, 가등기가 불법 말소가 된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병으로 갔다 이 말이고, 알겠죠? 여기 2번 알겠죠?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는 병 앞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말소가 됐기 때문에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제3취득자. 여기는 누구한테 한다? 여기는 갑에게 하고, 병은 승낙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꼭 비교해야 돼. 자 105번은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죠. 본등기 순위는 언제부터?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본등기의 순위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소급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무효와 취소해서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그때 이게 또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요? 소급표가 있는 거 뭐가 있죠? 소급표가 있다. 소급한다. 뭐가 있어요? 취소하고 뭐가 된다? 해제. 취소하고 해제하면 소급표가 있죠? 또 뭐가 있다? 무권 대리의 추인.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죠. 여기 무효 취소 소급표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가 있죠. 허가가 나오면 소급해서 유효가 돼. 허가가 나오면. 그래 뭐다?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시, 본등기 하면은 뭐다? 순위는 뭐라고? 소급하고, 순위는 소급해. 순위, 알겠죠? 물권 변동은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하지 않으니까 차이가 있어. 순위는 소급해. 순위가 소급하는 거죠. 알겠죠? 무조건 다 소급하는 거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무권 대리의 추인,
취소나 해제가 된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란다? 소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106번은요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본등기 청권이죠. 지금 여기가 본등기 청권이죠. 아직 등기해서 안 했어?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래서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고 몇 년? 10년이다. 10년. 그러면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더 이상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 앞으로 등기가 된 후에 10년이 지났어. 그럼 본등기 할 수 없죠? 그러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 청구를 누가 한다? 병이 한다. 병은 현재 누구다? 소유자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본등기와 물권변동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본등기 시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본등기 시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하지 않는 건 뭐가 있어? 소급하지 않는 거? 첫 번째 뭐가 있다?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 물권 변동, 가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또 뭐가 또 소급표가 없죠? 해지권. 그 다음에 시기부, 시기. 기한이죠,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기한은. 알겠죠? 조건도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소급하는 조건도 원칙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소급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없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요. 자, 이제 108번 한번 보시면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의한 무슨 등기로 우리가 이전할 수 있죠? 가등기는 부기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다. 부기등기로. 아시겠죠? 자, 이중보존등기죠? 그러면 이중보존등기는 먼저요, 우리가 1부동산 1등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기요, 동일인 명의죠? 동일인 명의, 그러면 우리는 등기는 절차법설이잖아요. 여러분,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등기가 유효가 돼.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가 돼. 그래서요, 먼저 격려된 등기가 유효고 나중에 격려된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럼 무슨 등기를 한다? 후등기. 후등기는 무효가 돼. 그래서 이건 무슨 등기가 후에, 나중에 후등기, 후에 격려된 등기, 후등기가 무효가 돼. 알겠죠? 110번. 동일 부동산에서 등기 명의인을 달리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뭐다? 등기 명의 달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선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이렇게. 선등기가 유효이다. 그럼 무슨 등기는 후등기가 무효이고, 선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후등기가 뭐다? 유효이다. 이걸 이제 이 말을 가지고 그대로 읽어야 되겠죠. 그럼 이걸 보면 동일부동산 소유권을 달리한다.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가 아니나, 무효가 아니죠, 먼저가. 그럼 무슨 등기가 무효이다? 후등기가 무효. 선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유효. 그래서 여기 보면 후등기는 무효이며, 이렇게. 이에 터잡은 등기부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등기부 취소가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안 돼. 두 번째는 뭐다? 대장에는 분할이 돼 있어. 등기부에는 분할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자, 여기 대장에는 분할이 안 돼 있어. 분할이 안 되는데 등기부에는 분할 등기가 되어 있어. 알겠죠? 이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인 등기요. 무효인 등기고,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 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등기부 취득 시효가 안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등기부 취득 시효에서는 그 등기가 유효이든 무효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 안 되냐?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바로 여기 대장에는 분할이 안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만 분할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중 보존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이제 또 여러분요, 뭐를 얘기하냐면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땅을 샀는데 이 사람이 아직 등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하고 갑하고 계약을 했죠. 갑이요. 물건을 인도받았죠. 그런데 다시 이것을 또 병한테 또 처분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물건을 인도받았죠. 그럼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등기 청구권.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죠. 이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뭐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점유를 뭘 한다? 상실하죠. 상실. 그럼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런데 만약에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도 처분하면은 소멸시효 뭐죠? 점유를 뭐 한 걸 본다? 계속된 것으로 보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두 번째요. 갑은요,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물건을 인도받았죠? 갑은 을한테요, 매수인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양수인, 을로부터 넘겨받은 전득자인 제3자한테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을이 지금 미등기로 넘겨받았죠. 그래도 을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돈을 주고 넘겨받았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병한테 넘겼죠. 그럼 병은 을의 권리를 이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이 반환하면 거절할 수 있죠. 당연히 병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111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우리가요 사실상 소유 또는요 실질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실질적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뭐죠? 계약이라고 그랬죠. 법률 요건이 뭐죠? 계약이죠. 계약이 성립되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다 갖춰서 대금은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받았다 이 말이죠.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뭐는 없다 하지? 등기만 있어 없어? 없다. 그것을 사실상 소유다 이렇게. 그럼 판례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112번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전득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소유권의 계약, 여기 봐봐.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을로부터 다시 전득한 사람, 병이죠. 병에 대해서 갑은, 매도인은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13번. 법률행위죠. 이런 법률행위는 뭐예요? 무슨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기한 등기 청구권은 뭐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문제는 점유를 하고 있다? 계속.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 진행하지 않죠? 언제요?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뭐 하는 경우? 점유, 인도받아 뭐 하는 경우?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과 다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척기간. 그러면 제척기간은 뭐다?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제척기간은 인도받아 점유해도 제척기간은 뭐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기를 받았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하고 물건을 넘겨받았죠? 그래도 넘겨받고 점유하고 있어도 몇 년 안에 취소해야 돼? 10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 10년이 지나면 아무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멸시효는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그런데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처분했다 제3자에게 처분했다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죠? 그래서 등기청구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점유를 상실하면 상실할 때부터 10년이다.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래도 여전히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척기간은 인도받아 점유해도 제척기간은 뭐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115번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인도? 그럼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사용수에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다. 처분하면 이것을 뭐로 본다? 점유 뭐로 본다? 계속으로 본다.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아는 것은 두 번, 세 번 볼 필요 없어. 나중에 알겠죠?